오늘은 배추밭과 무밭입니다. 배추가 많이 컸죠. 배추는 무름병 증상이 있어서 꾸준히 살균제를 주고 있습니다. 무는 배추만큼 무름병이 걸리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가끔씩 하나씩은 이렇게 해롱해롱하네요.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름병 방제, 해충 방제입니다. 그리고 웃자라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은 이 무밭에서 해야 할 중요한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병해충을 덜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햇볕을 잘 들게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바로 잎따기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물주기, 영양제 주기 작업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든 배추든 지금 시기에는 벌레가 엄청 많습니다. 그냥 두게 되면은 벌레가 와장창 배추와 물을 다 갉아먹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 배추는 결구가 될 때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요. 이 무 또한 이 잎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양분을 모아서 이제 뿌리로 내려가서 이 무를 키우게 되는데요. 따라서 무 잎을 잘 건사하는 게 중요하죠. 뭐 구멍 한두 개 있는 건 상관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약재만, 친환경 약재도 좋습니다. 방제만 해주시면은 무 아주 크게 키우실 수가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해충 방제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물리적으로 방제를 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막걸리 트랩을 넣어서 이 액이 좀 말라서 줄어들면은 이 막걸리를 추가로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벌레가 좀 가득 차게 되면은 여기는 벌레를 걸러 주시고 다시 이 액을 다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무랑 배추 다 키울 동안 이 트랩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무밭입니다. 무밭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무가 이렇게 커지고 이제 비대가 될 때, 비대 초기부터 비대 후기까지 꼭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주기입니다. 그 다음에 칼슘제, 그리고 무름병 예방, 그리고 병해충 방제. 이 정도만 해주셔도 무 크게 키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섯 번째는 바로 억제입니다. 무순이 너무 좋고 질소가 과다하게 되면은 이 무순만 많지 밑이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에는 무를 키우실 때 이 물을 충분히 주셔야지 이 무가 아삭아삭하고 나중에 되면 이 무가 맵지가 않아요. 물을 꾸준히 주시지 않으면 이 무가 매워집니다. 그래서 맛있고 달고 그리고 아삭거리고 큰 무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이 무는 특별히 이 무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이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결구가 될 시기에 비가 자주 오지 않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물을 고랑이나 너무 가물다 싶으면은 요 비닐 안에다 넣어 주시는 거 좋습니다. 요 무도 마찬가지로 비닐 안에 넣어주고 고랑에 물을 충분히 대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물을 충분히 고랑에 대주세요. 그러면은 이 무가 하루하루 크는 게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무 잎따기인데요. 무 잎따기를 해주는 이유는 바로 우거진 잎을 좀 제거해줘서 통풍이 잘 되게 하고, 땅바닥에 처진 잎을 따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해충이나 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흙이 튀고 이제 땅바닥에 닿게 되면은 각종 해충들이 무 쪽으로 올라와요. 따라서 지금 시기에 이제 또 해줘야 될 일은 바로 무잎따기입니다. 그렇다고 무잎을 다 따냐? 아닙니다. 딱 요것만 따주시면 됩니다. 처진 잎, 땅에 이제 처진 잎이랑 그 다음에 누렇고 오래된 잎, 그리고 병든 잎, 요 정도만 따주시면은 이게 확실히 지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직은 막 우거지진 않았어도 그냥 요대로 두시면은 서로 엉켜서 제대로 햇빛도 받지도 못하고 통풍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따라서 좀 이렇게 시원하게 바람이 잘 통하게 해서 햇볕을 잘 받고 통풍을 잘 되게 해서 병과 해충을 예방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약을 뿌려도 약이 골고루 들어가고요. 아무래도 땅에 처지게 되면은 약이 제대로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걸로 이제 병이나 해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이게 처진 잎을 따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누렇게 된 잎이 많을 거예요. 배추의 경우 무름병이 있다고 하시면은 무잎을 따주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요것 같이 지금 무름병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요거는 제가 살균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 지금 무름병이 진행 중이죠. 이렇게 잎이 물러버리고 있습니다. 살균제를 충분히 지금 주어서 더 이상 무름병이 발생하지 않게 한 이런 배추들인데요. 이렇게 무름병 증상이 있으면은 통풍이 좀 안 되긴 하겠지만 잎을 따주시는 거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잎을 따준 쪽으로 그쪽으로 이 무름병 병균이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서 또다시 무름병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추 같은 경우에는 우거진 것은
좀 이렇게 솎아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요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키우다가 너무 좁다 싶은 거는 뽑아서 드세요. 뽑아서 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에 나온 잎들을 이렇게 누렇게 떠서 이렇게 노랗게 되었습니다. 이런 잎은 병이 걸려서 이렇게 노랗게 된 게 아니고요. 오래돼서 생을 다해서 이렇게 노랗게 돼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기에 이제 따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람에 꺾이고 바닥에 닿은 이런 잎들은 제거를 해주셔서 이쪽으로 통풍이 잘 되게만 해주시고 햇볕이 잘 들게만 해주시면은 무 크게 키우실 수가 있어요. 햇볕이 중요합니다. 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햇볕을 잘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이 무를 키우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안쪽에 이제 처진 잎이랑 안쪽에 있는 잎들은 이제 햇볕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무를 키우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처진 잎이랑 누렇게 된 잎들, 병든 잎은 제거해 주는 게 좋다. 그렇다고 막 아무거나 다 정상적인 잎까지 다 따주시면은 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잎은 제거해 주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무가 안 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잎 따기는 무의 생장에 큰 도움이 되고 병해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너무 처지고 이렇게 된 잎들은, 땅에 닿은 잎들은 제거해 주시면은 이렇게 무 사이사이에 바람이 잘 들죠. 잘 들게 되면은 그만큼 병도 적고 해충도 줄어들게 됩니다. 보세요. 시원해졌습니다. 바람도 잘 통하고 약을 뿌려도 약이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신에 뿌리가 뽑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게 잘 뜯어 주셔야 돼요. 오늘은 무잎 따기를 하였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누렇게 된 잎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주시고 이렇게 무름병이 온 이런 잎들도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땅에 닿게 되면은 이 비닐에 타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잎이 너무 우거지게 되면은 바람도 잘 통하지 않아 병이 더 잘 걸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잎을 따주니까 이게 무 사이사이에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이 잘 들어서 무가 더 잘 자라줄 것 같습니다. 무 지금 40일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컸죠. 하루가 다르게 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잎 따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배추들한테 이제 물을 주면서 양분도 영양제를 줄 것인데요. 오늘은 어떤 영양제를 주는 게 좋을까요? 바로 무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무잎이 너무 무성하다 싶으시면은 질소질비료는 빼주시고요. 인산가리 위로, 인산칼슘 위주로 이제 연면십이나 관주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고랑에 대주세요. 그래야지 무가 크고 그리고 맛있는 맵지 않은 무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마그네슘을 주시는 게 좋아요. 요즘같이 햇볕이 잘 들겠지만 마그네슘 비료를 주게 되면은 그만큼 강합성에 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무를 달고 맛있게 해줄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황산 마그네슘입니다. 황산 고토라고 하죠. 이런 거 인터넷에서 구하시면은 굉장히 저렴한 비료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당 30에서 40g 정도 타서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런 칼마,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간 이런 영양제를 타서 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난각칼슘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500배에서 1000배로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봉산비료 한 5g이나 10g 정도 넣어주시면은 칼슘 이동을 돕기 때문에 관주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연면시비 하실 때 이런 칼슘제를 꼭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을 주시면은 물을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맛있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물을 주고 영양제를 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